지익산업센터 하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익산업센터 투자했을 때 워낙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출을 활용해서 돈 거의 안 들이고 다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월세가 당시에 18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자를 120만 원 내고도 거의 돈을 안 들이면 불구하고 6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왔고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유효수요라든가 지익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수라든가 모든 부동산이 다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한해서는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꿈꾸는 직장인 투자자이자 32살 조 과장은 어떻게 50억 자산을 소유하게 됐을까의 저자 조영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투자로 지산이나 상가를 추천드리는 게 지금 워낙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경매로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익산업센터를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지익산업센터 하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들 자세히 보면은 다 외곽 지역에 있어요. 의정부도 있고 평택도 있고 뭐 구리, 갈매, 뭐 고양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지익산업센터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보러는 갔었어요. 근데 일단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아니고 지하철역이 근처도 아니고 지익산업센터가 모이는 곳도 아니었고 땅값이 오를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상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저렴한 물건에도 낙찰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지금 이럴 때 오히려 남들이 안 볼 때 지익산업센터라든가 상가를 낙찰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여파를 보면은 기사를 보더라도 부동산이 뭐 최근 근래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매물이 나왔다 하는데 정말 경매 사이트 돌아가보면 정말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익형 부동산을 이번에 경매장 때 매수하는 건 좋을 것 같다. 특히 더 수익형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낙찰 받고 나서도 이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이 금리를 상회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매수를 한 다음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주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쉬운 시장 같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아파트의 호가 중에서 뭐 최저 호가들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뭐 실거주할 수도 있고 전세를 맞출 수도 있고 하는 전략으로 최근에 이런 경매에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 시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최근에 관심 있는 쪽은 상가 쪽이 많습니다. 하남 쪽이라든가 상가를 보고 왔는데 좋은 물건을 하면은 생각보다 좀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올해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비주택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유효수요라든가 주동선이라는 걸 보는 게 유효한 것 같고 지익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수라든가 역 근처라든가 지익산업센터가 얼마나 모여 있는가 혹은 뭐 앞으로 이쪽에 땅값이 올릴 지역이라든가 뭐 중요한 것 같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현금성이 그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본인들이 괜찮은 지역에다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자면은 뭐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뭐 봄에는 어떤 꽃이 피고 여름에 어떤 꽃이 피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보합장이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 오고 그 다음에 뭐 하락장이 오르 이럴 텐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상승장 전이다 보니까 분양권이나 1급지 쪽의 아파트가 투자가 좋은 것 같고 상승장이 되다 보면은 2급지, 3급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상승장 때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 이런 순서대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을 파악을 해서 현재 시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시점 전에 길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 보니까 지방의 어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엄청 낮던데 그런 거를 보면은 모든 부동산이 다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재외국민이라든가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도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든가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그쪽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왜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짜장면 값이라든가 현재의 짜장면 값은 매우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게 짜장면이 엄청나게 고급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도 맞지만 그 현금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현금의 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쪽의 부동산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동반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익산업센터에 첫 투자를 했을 때 경매를 처음에 입찰했는데 그 당시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익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붐이 일고 있다,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폐차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봤던 게 금매를 알아보게 됐고 난 금매 물건을 찾아가지고 금매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산센터 투자했을 때 워낙 제 생각에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게 됐고 그 당시 신용대출가 모든 이자를 포함해도 140만 원이 안 됐고 월세가 140만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남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걸 왜 투자했냐 하는데 이렇게 월세가 쌌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거였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지식산센터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있지만 차익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월세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익도 고려를 해서 월세가 좀 낮은 물건을 좀 금매로 매수를 해서 차익을 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센터 투자 이후에도 이제 와이프 명의로 이제 가산 쪽에다가 지식산센터를 매수를 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되게 잘 받아가지고 그것도 5억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4억 중반 때 반도 대출 받았고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이랑 대출을 활용해서 돈 거의 안 들이고 다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월세가 당시에 180만 원 정도 였었는데 이자를 120만 원 내고도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 들이면서 불구하고 6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왔고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최근에는 월세가 20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든가 혹은 뭐 송도에 분양을 받는다든가 등을 통해서 뭐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년에 투자는 총 몇 건 정도 하시나요? 22년 2건 했습니다. 22년 2건 하고 2021년에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아요. 그때 한 7건 지금 가지고 계신 걸 대부분 체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의 투자는 10개, 11개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말이랑 2021년도 초에 50억 자산을 이룬 다음에 뭐 일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뭐 이모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몸에 좋은 뭐 유기농 음식을 다 먹는다든가 혹은 더 좋은 병원에 간다든가 등 뭐 이런 전반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뭐 50억 자산을 잃었다 해서 당장 은퇴하고 파이어하기에는 제 목표가 조금 더 안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럼 직장인분에서 남은 시간은 사실 출퇴근 시간이랑 주말 시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최대한 루틴 있게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마사지 기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상상을 하고 최상의 하루를 생각한 다음에 아침을 먹으면서 항상 신문을 봅니다. 경제신문을 보고 최근에 경제 사이클이나 흐름들을 본 다음에 출근할 때는 경제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싱글파이어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퇴근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들을 찾아보거나 부동산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경매 물건도 많이 보면서 시간을 갖고요. 만약 거기서 경매 물건 중에서 경매에 입찰할 만한 물건이 있다 하면은 주말에 토요일 날 부동산 여는 시간에 가서 임장을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직장인과 투자자의 삶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저도 순수익이 줄어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대출을 어떻게 잘 받는지 그리고 경제 흐름이라든가 부동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출 실패해도 주택이 있을 수 있고 비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드시다면은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를 맞춰놓고 본인은 좀 더 작은 집이라든가 살아서 좀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고 비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대를 줬다가 공실이 생겨서 더 힘드신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접목해서 이번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부동산도 낙찰되어 있겠지만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너무 뒤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투자도 하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같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직장만 다니면서 살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투자라든가 사업 준비를 하는 삶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했다가 최근에는 바이오로 투자하면서 다음 먹거리를 준비를 하는데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먹거리인 투자나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가 잘 된 다음에 또다시 저축을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자산을 키워서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싱글파이어를 응원합니다.